많은 사람들이 하나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승교 의원이 거기 가서 지금 당 대표를 하고 또 비례대표인 조은현 의원을 제명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승교 의원은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한 2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한국당의 김형호 공관위는 현재 한국당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만 공천을 하고, 사실상으로는 보면 황교안이 다 하는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이 한승교를 대표 앉혔다고 황교안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관여 안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자기들 말로 한 20석을 목표로 한다면 20석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 관장할 건데, 근데 자유한국당의 김형호 그리고 이석연 등이 있는 공관위는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공천만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별도로 비례대표를 안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표가 안 갈라지고 한쪽에 못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보면 지역구에서 당선 숫자가 적어야, 그리고 득표율은 높아야, 정당 득표율은, 정당에 대한 투표 득표율은 높아야, 그래야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별도로 자유한국당을 놓고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즉 공짜 국회의원은 누가 임명하냐, 이 문제를,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아무도 의문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어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자체 판단으로 전략 공천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공적인 비례대표 추천 시스템을 갖춰야지 당에서 너들 마음대로 순서 정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정당 명도 사용을 불허했어요. 한국당은 어제 미래한국당의 비례 공천까지도 선관위가 관여하고 있다. 안철수 측은 선관위가 당명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안철수가 출마하지도 않는 당을 안철수 신당이란, 안철수도 희한하지만은 그런 당 이름을 못 쓰게 하는 선관위도 희한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대표나 최고위원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 공천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한방을 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지금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과시키면서 선거법 개정을 했는데 47조 2항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정당은 민주적 심사를 거쳐 대의원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의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몇 사람이 정해가지고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당원, 대의원 등이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 2016년에 문재인이가 김종인을 당 대표로 데려와 놓고 김종인이 임의로 비례대표 공천할까봐 그걸 막으려고 당헌 투표 조항을 일방적으로 법제화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는 무제한으로 전략 공천, 즉 경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단독 후보로 내보낼 것인지 컷오프 할 것인지를 다 알아서 하도록 해놓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이를 막는다는 것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지금 공천을 자유한국당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정당에 지금 자유로운 영역까지도 관여하고 있다라는 한국당의 비판이 저는 일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선관위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선관위가 이 말 하기 전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비례대표가 없지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결국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인데 지금 김영호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한 걸 들어봤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교가 인터뷰를 한 게 지금 엊그제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내 성격 모르나 황교안, 김영호가 공천 개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를 수락하면서 비례대표 선출 정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하며 모 정당인 한국당의 황교안이든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우리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성교는 이 성균관 대학 황교안이 한 해 후배래요. 자, 그래서 결국 미래한국당이 한국당, 자한당의 비례대표를 총괄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한국당 공관위를 별도로 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황교안이 입김이 안 들어가나? 절대 안 된다. 내가 갖기로 했다. 독립된 정당에서 공천한다. 밀실 공천하지 않겠다. 황교안, 김영호가 공천에 개입하면 내 성격 모르나? 위험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지 모르겠지만은 딱 부러지게 잘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누가 받나? AI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20석 정도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비례대표 후보만 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김형호가 관여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황교안이 관여 안 한다라는 말은 저는 안 믿습니다. 황교안이 한성교를 시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고 싶어서 시켰겠죠. 여기서 하나 웃기는 것은 황교안이 비례대표로 갈래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미래한국당으로 가야 비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간에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공관위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황이 지역구의 개입은 조금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하겠지만은 다만 자기 척근이었던 한성교를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놓고 20석쯤 될 줄 모르는 이 비례대표는 별도로 황이 뒤에서 다 주무르겠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장안의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나는 어제 공관위원들이 공천위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하며 자신의 종로 출마를 주장하는 이석연에게 경고를 했다.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 출마는 자기가 알아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당 내에서는 지금 뭐하고 자빠진 거냐 이러다가 당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또 결정을 한다더니만 결정을 하지 못했고 다시 또 10일로 미뤘고
결국 황교안이 출마 때문에 전체 공천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여기저기 들쑤셔서 여론조사 해보는 바람에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또 황교안하고 가까운 쪽에서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뭐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공관위원은 황이 머뭇거리며 당 총선 공천이 진행이 못 되고 있다. 차라리 종로 출마하든지 불출마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가 10일로 늦추면서 종로냐 불출마 중에 택이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단의 시간을 주겠다 이랬는데요. 자, 이 황교안이 때문에 스케줄이 꼬였는데 다른 한편으로 한성교를 미래한국당 보내서 거기에 또 비례대표는 아주 알뜰하게 챙기겠다라는 의지가 아니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제 누가 뭐 글들을 올리기를 황교안의 부인의 비서가 정광훈 목사 비서에게 전화해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통보해서 이래 됐다. 사실이 아니기를 빌지만은 그런 글들이 지금 제 댓글에 도배가 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정부에 지금 국고 보조금 이 선거 앞두고 550억이 나오는데 자, 이 미래한국당이 20석을 확보할 경우에 최대 102억에서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저 평화당이니 대한정당이니 이런 데하고 합쳐가지고 교섭단체가 되면 최소 84억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 계산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정치판에 조은현 의원이 한국당에 셀프 제명이 되어서 비례대표잖아요. 자기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에 가서 일을 해주려고 하면 한국당에서 셀프 제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은현 의원, 그 유명한 바둑 기사 출신 조은현 의원은 지금 미래한국당에 가서 사무총장 역할을 맡는 모양입니다. 자, 한성교가 정계 은퇴를 하면서 당 대표가 됐고 비례 공천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을 할 때 황교안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나중에 성질을 부리다가 사무총장까지 내놓는 지경에 이르른 한성교가 미래한국당 가서 비례대표 공천 20석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보수 진영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금 유승민하고 황교안하고 관계가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만 또 통합 막판에 선거 연대로 가자. 안 되겠다. 이래서 새 보수당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는 유승민이 믿고 안 되겠다. 그냥 탈당해가지고 우리가 한국당에 입당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은 결국은 선거연대, 즉 공천을 갖다가 나누어서 우리 나가면 너가 안 나오고 너가 나가면 우리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의원들한테 말을 했는데 통합이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되면 개별 선거구에서 후보를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방법을 해보자니 의원들은 그거는 안 된다고 다 난색을 표했다는 거예요. 신설 합당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선거 연대로 가느냐. 자, 새 집을 지어서 그걸로 합치자는 건데 왜 서로 따로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저 집구석도 지금 시끄러워졌는데 지금 뭔가가 내부에 황교안과 유승민 사이에 마지막에 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공천에 관해서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황교안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불출마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근데 불출마를 황교안이 발표하는 순간에 황교안은 한국당 안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선거만 끝나면 너 그냥 안 둔다고 다 이빨을 바득바득 갈 거라고 봅니다. 당 대표가 선거를 앞장서서 지휘해야 될 건데 겁이 나서 종로 빠지고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종로 나가기 싫어서 그냥 불출마를 선언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결국 황교안은 나도 안 나갈 거니 유승민 너도 나오지 마라고 물귀신 작전이 될 거고 그래서 둘이가 선거 불출마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불출마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맡지 마라 제발. 둘이는 그냥 조용히 그냥 빠져 있으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이 나라 정치가 개판 5분 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보수 진영에서 누구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누가 정하느냐를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비례대표 공천은 한성교 말대로 한성교가 다 한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한성교가 다 한다는 거는 황교안이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다. 물론 한성교한테 뽀찌로 한두 개 줄 수도 있겠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수준입니까?